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마감 증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핵심만 요약해서 4가지 정도로 추려보면서 영상 말미에는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정 및 관련 종목군들도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3.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거래소 시장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도의 흐름들을 보였고요. 기관 홀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였지만 개인들과 기관들이 각각 순매수의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소 오늘 수급에는 약간의 좀 왜곡 현상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1조 6천억 원 넘는 매도를 보였는데 이 매도는 대부분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차익 매물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이 오늘 1조 8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는 대다수 이 LG에너지 솔루션에 집중된 매수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판 종목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기관이 제일 많이 산 종목 LG에너지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LG에너지 솔루션에 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부 왜곡 현상이 있었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들 한번 좀 보게 되면 3.5%나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5%나 좀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바로 이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온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어떠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어떤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동시에 이제 3월 달에 테이퍼링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충분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예상치에 좀 부합했던 그런 상황으로 마감이 됐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후에 진행된 어떤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번 올해 연준이 FOMC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파월 연준 의장이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다, 그렇게 인상이 되지는 않을 거다,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구나, 또는 횟수나 금리 인상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종전보다 더,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기존에 3, 4회 정도 예상을 했다면 6회에서 7회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감,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좀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오늘 증시에 좀 급락으로 좀 찾아오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혹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0.5% 정도 하루에 한 번에 0.5%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열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에서도 역시나 정해진 게 없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 않았다, 절대 그럴 일 없다, 이게 아니라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오늘 증시의 어떤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유달리 이제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폭이 상당히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심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뭔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 자체가 실종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하락이 가속화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FOMC 회의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좀 가져가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오히려 FOMC 회의
회의 이후에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어떤 수심을 위축시키고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운데 그냥 말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투심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이제 매도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되고 결국에 양봉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줘야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양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음봉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 흐름에서도 역시나 어떤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찾아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봉 하나 정도 떠주면서 어떤 반전의 신호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벌써 한 13%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13%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어떤 코로나 사태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한두 번 정도 더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는 뭐 추가적인 어떤 그런 하락을 우려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오늘 뭐 3.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로나 때 코스닥이 한 8% 정도인가요? 약 30% 정도 하락을 했고 이번에 지금 코스닥이 18%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한두 번 정도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빠졌고 이게 거의 한두 번 정도 더 흔들릴 경우에는 코로나 때 빠졌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급락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되는 시점이지 현 시점에서 어떤 투매에 좀 동참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FOMC의 어떤 내용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하나 좀 넘어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상이 되고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언제든지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지수가 또 빠르게 또 안정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단기 과대 낙폭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어떤 하락에서 매도보다는 이제는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게도 오늘도 음봉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흐름에서 뭐 반등의 시그널을 또는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뭐 하락폭이 좀 컸던 만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V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양봉으로 하나 정도 지지해주고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반등을 좀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자, 오늘 업종별 동향이나 이런 것들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은 뭐 대다수의 업종들이 약세 흐름들이었고요. 그나마 좀 금융 업종과 운송 장비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았나, 약보합권에서 마감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대다수의 어떤 업종들 종목군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락을 했고 2차 전지도 많이 좀 하락을 했고 바이오 반도체 뭐 이런 쪽도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업종별 어떤 종목별 외국인들 매매 동향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LG와 기아, 셀트리온, 하이브, 우리금융지주, SK바이오사이언스, SK이노베이션, 일진머티리얼즈, 하나금융지주, 포스코케미칼, 넷마블 순으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카카오, 삼성전기, 현대차 순으로는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매도를 한 거 LG에너지솔루션이죠.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이제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3조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선물, 인버스, 곱버스죠. 곱버스 사드렸고 또 인버스 사드렸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또 사드렸고요. 대부분 지수 하락 부분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이노텍,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 KCC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뭐 거의 종목은 매수를 한 게 거의 안 보여요.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는 종목을 매수한 게 아니라 어떤 이런 ETF나 이런 부분들을 매수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코덱스 200, SK이노베이션 등은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던지는 어떤 물량을 받아줄 만한 어떤 수급의 주체가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니까 이렇게 던지는 물량들을 기관들이 솔직히 받아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관들은 뭐 종목은 나몰라라 하고 이런 ETF나 이런 쪽에 매매를 하고 있으니 지수가 이렇게 받쳐주는 어떤 수급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은 첨보, 셀트리온 헬스케어, ABL바이오, 펄어비스, JYP엔터, 덕산 네오룩스 순으로 매수를 좀 보였고요.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맘스터치는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을 제일 많이 사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SNK, 제이시스 메디칼, 하이비전 시스템, 인탑스 순으로 매수를 보였고요. 반대로 에코프로, 펄어비스, 이오플로우, 엔캠, 첨보, JYP엔터, SM 순으로는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휴마시스가 오늘 6%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500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요. 뭐 바이오 리더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고 바이오 스마트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시스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나 코로나19 관련주들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강세를 보인 종목으로는 이제 원전주들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정기전이나 이런 종목들이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 원전을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는 규정의 어떤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뭐 보성파워텍도 강세 흐름이었고요. 에너토크나 이런 종목들도 강세 흐름이었고 일진파워나 이런 종목들도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 그다음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마켓컬리가 2월 초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흥국 F&B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양 종목이 강세 흐름들을 장중에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들 압축을 해봤던 부분이고요. 자, 뭐 앞으로의 어떤 일정들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저는 뭐 지금 시장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시장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만 안정 찾으면 어떤 종목이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관심주를 보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시그네틱스 종목의 어떤 기술적인 타점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2,000원 전후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이 이전에 올라올 때 굉장히 저항이었고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해버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시장 하락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2,000원대는 지지라인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원대 부근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근 단기 낙폭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반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60일선이 또 맞닥뜨리는 만큼 어떤 가격에 대한 지지와 이평선의 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떠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급등을 주고 눌러주는 모습인데 최근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5,000원대 또는 62,500원대 이런 자리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만 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급등 이후에 눌림목 주고 반등 주는 그런 그림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즘 장이 안 좋죠. 그래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이 구간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해주고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급등 이후에 조정 이후에 되돌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종목들이 음봉의 흐름으로 마감되면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지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지금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봉으로 버텨주고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은 바로 이제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들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도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원익, P&E 이런 종목도 이전에 어떤 기술적인 지지 라인에서 오늘 장이 안 좋았지만 반등 흐름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휴맥스나 이런 거는 안 보는 게 좋겠죠.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몇 개 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요 정도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익, PN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있으니까 한번 몇 개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은 디스플레이텍도 있었죠. 예, 요런 종목들도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에서 오늘 이제 반등을 좀 줬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대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슈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정책이 또 시행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